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시민권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권센터 뉴저지 오피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수의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기존의 시민권 신청 서비스에 등록한 한인 20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이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오피스까지 합하면 10여 명의 한인이 시민권 신청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이 적지 않았다며 대통령 취임 후 강경한 이민 정책이 발표되면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인 변호사들은 최근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과거 영주권을 취득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시민권 취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학이나 취업, 가족 초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후 범죄 이력 등 없이 영주권까지 취득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에 있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민권센터는 연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이들에게 무료로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60 면제 신청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불체자 체포와 강제 추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용기가 인도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민 당국은 불법으로 들어온 인도인 18,000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군용기는 테러범들을 가두던 관타나모 수용소로 불체 신분의 범죄자들을 이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체자 수백만 명의 강제 추방 공약 실행에 나선 가운데 미 군용기가 인도인 104명을 인도로 이송했습니다. 전날 텍사스를 출발한 군용기는 어제 인도 암리차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 이민당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인도인 18,000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도인 추방 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30일까지 2024 회계연도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인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때인 그 당시는 전세기와 민항기가 이용됐는데 트럼프 정부는 군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엔 현재 1,100만에서 1,400만 명의 불체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서류 없이 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 출생자의 22%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ICE의 추방 추진 비국적인 수는 144만 명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ICE 추방 대상자들 대부분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중미 국가 출신으로 각 20만 명이 넘었고 중국인은 37,908명, 인도인은 17,940명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트리샤 맥클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어제 군용기가 구금돼 있던 불법 이민자 9명에서 10명 정도를 태우고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향해 떠났다면서 이들은 매우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용기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해군기지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테러 용의자를 구금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크리스티 돔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무기한 수용하진 않을 것이며 법에 따라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무기한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 추가 관세는 반전 없이 예정대로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트리도 총리와 통화를 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저는 이 첫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최종적인 경제 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지난 1일 발표된 관세는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도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의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0,000명 유지,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및 범죄, 돈 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부대 발족 등을 약속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0,000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중국 관세 역시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오늘 0시를 넘어선 시점까지 미중 양국 어느 쪽에서도 관세 유예와 관련한 발표가 나오지 않아 대중국 10%의 관세는 발효됐습니다. 연방정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인 정부 효율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부 효율부 소속 직원들이 공공의료보험 서비스센터에 상주하며 주요 결제, 지출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기관의 조직도와 직원 배치 방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CMS는 6,71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1억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약 1조 5천억 달러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X에 그렇다, 여기에서 거액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정부 효율부는 정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국제개발처 폐쇄, 연방교육부 해체 또는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MS는 자체 시스템에 관한 정부 효율부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효율부가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 박사를 CMS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오즈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조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경선이 무산됐습니다. 이명석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해 서류 심사와 총회를 통한 인준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어제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만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비전을 가지고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한인 회장은 소신껏 한인 사회의 공리와 발전에 기여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마가 유력했던 뉴욕 한인회 인권위원장이자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인 테렌스 박 대표 역시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동포사회가 단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등록 서류를 수령한 이명석 후보는 23대 퀸즈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7대 뉴욕 한인회에서 기획실장과 홍보 담당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이 후보자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임 회장은 한인회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면 당선이 결정됩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탑승자 6명을 태운 구급 항공기가 쇼핑몰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 의료 서비스 기업 제트레스큐 에어 앰뷸런스가 운항한 항공기는 지난 31일 오후 6시 6분께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해 1600피트까지 올라간 뒤 레이더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루즈벨트몰 근처 교차로에 추락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미주리주를 경유해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제트레스큐 에어 앰뷸런스 측은 해당 비행기에 여자 어린이 환자 1명, 환자의 어머니 1명, 승무원 4명, 총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멕시코 출신으로 어린이 환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멕시코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체럴 파커 필라델피아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사고로 소형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과 추락 현장 인근의 차량에 타고 있던 1명 등 7명이 사망하고 최소 2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커 시장은 부상자 22명 중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시 당국은 추락 현장에 11채의 가옥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엔 5건의 화재도 발생했지만 모두 진화됐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거리에 4에서 6블록 정도가 충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시 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 중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독감 환자가 최근 5년간 최고 수치에 달하며 보건당국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뉴욕시에서 2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주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국은 뉴욕시는 독감 시즌이 절정에 달했으며 현재 보고된 사례는 과거 최고치보다 높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도 주 전체에서 지난 25일까지 약 5만 2천 명이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7주 연속 독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수도 전주 대비 11% 증가해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자는 1624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